네, 안녕하세요. 천안 성정중학교 2학년 친구들. 네, 오늘은 엄마 걱정 2차 시 수업을 나가볼 거예요. 우리 먼저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네,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네 가지의 기호를 배웠어요. 네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시를 분석하면 조금 더 쉽게 시의 주제와 화자의 정서 상황 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크게 하트, 세모, 동그라미, 네모 네, 이런 기호들을 사용했죠. 자, 하트는요. 화자. 네, 화자가 시에 직접 드러나 있을 때 우리가 하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세모는 상황, 그쵸? 그리고 동그라미는 정서, 그리고 마지막 네모는 태도를 표현할 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이랑 시를 분석할 때는 요 네 가지 기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엄마 걱정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 기호를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 걱정의 학습 목표 한번 보세요. 자, 학습 목표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화자겠죠,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시를 읽으면서 말하는 이 화자가 누구인지, 그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네, 요런 것들을 주목해서 시를 분석해 볼 거예요. 자, 한번 쏟아놓은 열기를 가볼게요. 자, 다음 시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빈칸에 써보자고 했는데, 자, 이것도 시예요, 여러분. 문삼석 시인의 시인데, 여기는요, 이 시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시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 우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나,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여기 보면은 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난 꼬마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거인도 될 수 있다. 지금 화자의 특징, 화자에 관한 정보에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볼게요. 이 친구는 꼬마도 될 수 있고요. 엄청난 거인도 될 수 있대요. 또 아파트 벽쯤 단숨에 오르고 아파트 벽을 단숨에 오를 수도 있고요. 물 위로 벌렁 누울 수도 있대요. 하지만 난 혼자서는 안 논다. 꼭꼭 누구랑 같이 논다. 누구가 누구냐고? 바로 너지 누구야.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노는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요. 이 시의 화자는 너를 따라서 함께 논대요. 여기에도 똑같이 화자가 드러나 있네요. 그럼 난 누구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나를 따라다니는 대상. 바로 이 시의 화자는? 그렇죠.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잘 파악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미리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시에는요,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집에 혼자 있었던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고 지금 15페이지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15페이지를 작성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15페이지를 모두 작성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지만 지금은 영상을 통해 수업하기 때문에 다음에 등교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선생님한테 많이 들려주세요. 자, 그래서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을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선생님은요, 초등학생 때, 그렇죠. 초등학생 때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그래서 혼자 있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경험일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했나요? 주로 선생님은요, 숙제도 했고요. 그리고 밥도 먹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시청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투니버스 이런 채널에서 만화를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기분이겠죠. 그때 선생님의 기분은 어땠나요? 그때는요, 부모님이 없는 빈 방에서 선생님 혼자, 선생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이 안 오셔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운 감정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집에 혼자 있어서 부모님을 기다려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 전에 여기 한번 보면 이 시는요,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시래요.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시절, 어린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누군지, 그 정서는, 그 상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서 감상해 보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요. 이 시의 화자는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과거의 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나이기도 해요. 이 시의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시죠, 이건. 한번 직접 드러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하트를 쳐볼게요. 그렇죠. 일연의 사행에 나가 나오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의 나. 또 그렇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또 마지막으로 내 유년의 윗목 할 때 화자가 3번 등장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여기 1연에서 나오는 나는요. 엄마를 기다리고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린 화자예요. 어린 화자. 어린 시절의 화자. 어린 시절의 화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는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엄마를 기다리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로 어른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 화자이고요. 1연은 그 당시에 어린 화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연과 2연은 같은 인물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적 배경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어린 화자, 그리고 나이 들어서 옛날을 기억하는 어른 화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대로 한번 상황 정서 한번 찾아볼게요. 상황 정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시에는 태도보다는 상황 정서가 더욱 더 드러납니다. 자, 1원의 어린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 친구는요, 지금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세요. 요걸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 혼자 집에 남겨져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 혼자 집에 남겨져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린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어디 나오나요? 그렇죠. 어둡고 무서워. 여기다가 동그라미 정서 표시. 네, 어둡고 무섭대요, 지금. 또 어디 나오나요? 그렇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렸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린 화자의 정서. 긍정적인 정서일까요? 부정적인 정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서, 부정적인 정서예요, 지금. 외로워요. 또 슬퍼요. 또 그래요, 무서워요. 네, 이런 정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연의 어른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한번 볼까요? 이연의 어른 화자는? 자, 이연의 어른 화자도 감정을 느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화자가 느꼈던 외롭고요, 슬프고 무서운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데, 자,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른 화자의 감정은요, 눈시울이 뜨겁대요. 여러분, 눈시울이 뜨겁다는 것은 뭔가 되게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른 화자의 지금 감정, 심정은요, 슬퍼요. 똑같이 슬픕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안타까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요. 누가 안타깝냐면 어렸을 때 아주 작은 아기였던 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무서워했던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아기 화자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2연 어른 화자가 느끼는 감정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내용 파악만 했죠?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떠한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이 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이 몇몇 군데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숨겨놨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열무 30단을 이고, 자, 여기를 봤을 때 지금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가서 열무 30단을 이고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장에 가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시장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엄마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의 고단한 삶 이렇게 쓸게요. 네,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 시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안 오시네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안 오시네와 형태가 비슷한 그런 단어,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봐봐.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여기 보면요,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비슷한 형태의 구절이 반복되죠. 그쵸? 요거를 바로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여러 가지 시 표현을 배우면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안 오시네, 그리고 안 들리네를 반복해요. 네, 이거를 반복하는 것을 선생님이 아까 반복법이라고 했죠? 네, 반복법. 반복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운율을 형성해서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반복을 하는 것의 가장 큰 효과는요, 여러분, 바로 강조예요.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외롭고 엄마가 안 온다는 것,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요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나의 마음을 강조해요. 다시 한번 보면 안 오시네, 안 들리네를 반복을 함으로써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운율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롭고 쓸쓸한 나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복법만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비슷한 표현법에 밑줄을 그을 건데 바로 이 표현법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쓰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쓰였고요.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마지막. 자, 여기에요. 요 네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처럼, 같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비유법이에요. 이 시에서 비유법이 쓰인 구간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든 시든지 오래. 자, 첫 번째. 여러분, 해가 정말로 시들어요? 아니죠. 해는 우리가 대부분 해를 뭐라고 하죠? 해가 졌다라고 하죠. 그쵸? 사실 아주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건데, 그쵸? 우리가 자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해가 시들었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 비유는요, 뭐뭐 같이 이런 직유법과 뭐뭐는 뭐뭐다 라는 은유법이 있는데 왜 이거는 비유예요, 선생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둡시다. 첫 번째 비유법. 이거는요, 해를요 살아있는 생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워요. 이거를 우리가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생물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주로 시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식물이나, 그쵸? 식물을 표현할 때 시들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를요 생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화류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해가 진지 오래 하면 되는데 해가 시들었대. 그걸 통해서 뭔가 독자의 마음을 더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번 찬밥처럼. 여러분들 뭐뭐처럼 이라는 게 어떠한 비유법이었죠? 비유 중에서도? 그렇죠. 직유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이라는 걸 봤을 때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초콜릿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도움을 주는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는 걸 봤을 때, 자, 여기서 원관념은 뭘까요? 나를 지금 찬밥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원관념은요, 나고요. 그리고 보조관념은 찬밥이에요. 나를 찬밥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왜 나를 찬밥에다 비유를 했을까? 공통점이 있어야 비유가 성립이 되잖아요. 나를 찬밥이랑 비유한 공통점, 나랑 찬밥의 공통점은 바로, 그렇죠, 아주 외롭고요, 쓸쓸한 처지예요. 나도 지금 외롭지만 찬밥은 누군가 먹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 차가웠게 식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찬밥은 외롭고 쓸쓸한 처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유법을 한번 봤고요. 직유법이에요. 뭐뭐처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지규법. 여기 있죠? 뭐뭐 같은 이것도 지규법이었잖아요. 그쵸? 지규예요. 지규.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배춧잎 같은 발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에서는요. 무엇이 원관념이고 무엇이 보조관념일까요? 그렇죠.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발소리예요.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리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발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소리는 배춧잎 같다라는 비유법을 활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발소리를 지금 배춧잎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 소리를 지금 배춧잎에 비유를 한 게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요. 지금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발소리를 지금 배춧잎에 비유를 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타박타박 하는 게 왠지 배춧잎이 이렇게 배춧잎을 터는 소리랑 비슷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발소리를요, 지금 배춧잎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우리가 공감각적인 심상이다. 아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우리 소리는요, 사실 청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춧잎은요, 시각이에요. 시각.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각이죠. 그래서 발소리를 지금 배춧잎에 비유한다 해서 청각을 시각화했다 라고까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어둡고 무서워서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여기 보세요. 금 갔어요. 하필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창틈도 지금 금이 갔어요. 이걸 봤을 때 아하, 이 친구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고요히 빗소리. 여기 아까 나왔던 심상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빗소리는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빗소리를 들으면 이 친구의 마음은 더 어떨까요? 뭔가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이 친구의 외로움이 커지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안에다 빗소리를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걸 맞으니까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연의 어린 화자는 지금 외롭고 슬프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요. 1연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1연은 굉장히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유년 시절, 어린 시절,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입니다. 자, 2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연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연에 나타난 나는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 화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굉장히 지금도 옛날 그 당시를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새로운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유년이 뭐고 윗목이 뭐죠? 자, 유년 여기 나옵니다. 나이가 어린 때. 자, 윗목은 불길이 잘 닿지 않아요. 여러분, 아궁이가 있으면 이렇게 온돌방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곳은 굉장히 따뜻해질 텐데 여기 먼 곳은요, 여러분들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운 방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윗목은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이에요. 그래서 윗목의 반대말은 아랫목.
우리가 아랫목에는요, 아랫목에 대부분 따뜻한 음식을 넣어놓고 내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주던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목은 뭔가 정과 사랑을 의미한다면 윗목은 그거랑은 반대겠죠. 굉장히 뭔가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에서 나의 유년과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4번은요. 유년의 윗목은 직유법이 아닙니다. 윤유법이에요. 여기에는 내 유년은 마치 윗목처럼 차갑다. 이게 아니죠. 그냥 유년의 윗목. 뭐뭐는 뭐뭐다. 내 유년은 윗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유년을 바로 윗목에다가 바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자면 자, 원관념은 힘들고 외로웠던 그런 유년 시절이겠죠? 보조관념은 바로 윗목이에요.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웠던 내 유년 시절과 불길이 잘 닿지 않아서 굉장히 차가운 윗목. 요거의 공통점은 바로 그렇죠, 여러분. 쓸쓸하고 차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쓸하고 차갑다라는 거 여러분들 써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선생님이 잠시 애플 펜슬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쓸쓸하고 차가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연과 2연의 화자가 시간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다르다. 1연에서는 가난하고 외로웠던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화자고요. 2연에서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의 나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른 화자였어요. 그래서 2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2연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떠올리며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 슬픔,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15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좀 더 애정이 가고 하는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나이가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엄마 걱정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유년 시절의 나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1연과 2연에서는요. 1연은요, 시간적인 배경이 과거고요. 2연은 현재예요. 네, 그래서 화자 자체의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연에는요, 과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죠? 그렇죠. 어린 나는 엄마를 혼자 기다리는 상황. 그 당시에 느꼈던 정서는 선생님이랑 아까 정리를 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쓸쓸함 이런 정서를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요. 어른이 되었죠. 어른이 되어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때 느꼈던 정서는 뭔가 슬프고요. 안타까운 정서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깔끔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엄마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의 어린 화자 나는요.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고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시장에 간 엄마는요, 어땠을까요? 열무 30단을 다 팔 때까지 우리 아이 혼자 남겨놓고서 지금 내가 일을 하러 나온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매우 고단하고 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와서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걱정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엄마의 입장에서도 요 시를 조금 다르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이 걱정, 뭐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다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항상 작품이 끝나면 갈래, 주제, 그리고 특징 이렇게 해서 이 시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시의 갈래는 그렇죠. 시예요. 시. 그렇지만 현대에 쓰여진 시, 현대시고요.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어떤 감정? 그렇죠. 슬픔, 안타까움 다 맞아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안타까움. 특징은 첫 번째. 화자가 지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1연과 2연의 화자가 좀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 보면은 4가지를 짚어줬어요. 이게 중요하죠.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춧잎 같은 발소리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해서 비유를 사용했어요. 비유를 선생님 4군데를 일단 찝어줬죠. 비유를 써서 지금 화자의 정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좀 많이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16페이지, 17페이지 반드시 잘 복습을 하고요. 당연히 시험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 활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